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청북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특집으로 마련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병호 충북도 교육감님을 모시고 출마의 변과, 교육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칭은 예비 후보로 이제 하겠습니다. 네. 네네. 먼저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HCN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 김병호입니다. 제가 지난 8년을 행복교육의 비전으로 도민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충북교육을 지금 다 잘 성장시키고 다져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께 선택을 받고 충북교육의 더 나은 비전을 선택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한 달포 남은 선거에 제가 마련한 공약을 잘 제시해 드려서 다시 한번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삼선 도전. 네. 삼선 도전에 전에 이제 이기용 교육감이 이제 삼선 보궐까지 해서 삼선을 하셨고, 네네네. 이제 두 번째신데, 네. 자, 삼선 도전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8년 전에 충북교육의 방향을 미래지향형으로 확 바꾸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서 도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고, 지난 8년간 그것을 잘 다져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행복교육의 봄, 여름을 거치고 이제 결실을 수확할 3기를 맞이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잘 거두어서 또 코로나로 촉발된 미래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충북이 또 대한민국이 세계교육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선택을 받고자 삼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삼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그동안 잘 가꾼 충북 행복교육의 옥답을 갈아엎겠다는 후보들이 나와서 염려가 된다라는 네. 그 발언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현직을 유지하다가 본선거 후보 등록을 해도 되는데 현직을 유지하면서는 뭐 실적도 말씀드릴 수 없고 예. 또 어떤 데에도 이게 뭐 대응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해서 네. 성과도 말씀드리고 비전도 말씀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네. 출마 선언을 할 때 지난 8년 동안 우리 충북 교육이 모든 교육 가족들의 그 자발성을 바탕으로 온갖 성과나 실적 긍정 지표들이 활짝 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예. 이제 상대 후보들께서 그것을 자화자찬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충북 교육을 확 바꾸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또 방향을 잘 잡은 충북 교육을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지 않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만불손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말꼬리 잡기식의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뭐 어떤 표현이 과한지 또 독설인지 하는 것은 도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그 일부 이제 예비 후보들의 얘기는 충북형 혁신학교인 행복시학교의 경우에 교육감님 지금 예비 후보님께서 예열 있게 갖고 이제 추진을 했지만 결국 이게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이제 제가 행복시학교를 하려고 할 때부터 그거 하면 아이들 공부 안 시키고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우려가 있어 왔듯이 또 여전히 지금 8년이 지나고 60개 이상의 행복시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그 미래형 혁신 교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와서도 또 역시 데이터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른 자리에서도 근거 없이 자기 바람을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다. 이래서 네. 소망 편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시앗학교는 당연히 공부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저절로 잘해지게 하려는 방법이고 네. 또 사실은 미래형 학력이라고 하는 뭐 비판력 또 사고력 또 소통력, 협동력, 창의력 이런 것들을 기르려고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기초 기본 학력은 다 다져놓고 그 위에 그것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근거 없는 우려요 비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일부 후보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 이번에 선거에서 이제 고교 학점제 예.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상대 후보들이 주장하는 경우 일부 후보는 전면 폐지, 네네. 또 일부 후보는 검토 네네. 및 수정 뭐 네. 이렇게 주장을 예. 합니다. 예. 서로 이제 그 어떤 생각이 좀 나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그 예비후보님께서 이제 어쨌든 이 고교 학점제에 네네. 대해서 다양한 또 행정을 펼쳐오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고교 학점제는 이제 올 하반기에 확정 발표할 2022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네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전국에 전면화될 거라는 것이 이미 이제 예고가 될 것인데요. 전국적으로도 그랬고 우리 도도 기왕 그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면 서둘러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부터 뭐 전국과 함께 그 연구학교, 시범학교를 해왔고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부터 이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는 시설과 그 선생님들의 뭐 지도 역량 준비가 충실히 돼야 되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일궈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 3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안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일부의 이제 비판은 시설과 선생님들의 준비 정도가 약간 좀 우려스럽다 이건데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부담스럽다 이건데요. 예. 그거는 서둘러 할수록 아이들에게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들이 대학 입학 전형 자료로 삼을 것들 중에 예. 이제 뭐 수능도 있고 내신도 있고 뭐 학종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스펙도 그렇죠.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염이 될 소지가 있는 자기소개서나 또는 뭐 외부 기관에서 만든 스펙이나 예. 이런 것들은 점점 없앨라 그러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러면 뭘 가지고 대입 전형 자료로 유리하게 쓸 거냐? 요건 이제 교육과정 운영 내에서 특히나 이제 고교 학점제 관련되는 그런 이제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공부한 것이 있다면 그런 교과의 그 세부 특기 사항이 나중에 이 아이는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선행 이미 학점을 땄구나 하는 것을 보고 선발하는데 참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리한 무기를 들려주는 일을 왜 자꾸 기피하고 주저하느냐, 뭐 재검토한다 그러냐. 그래서 저는 기왕 나아갈 길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길이고 세계적인 추세라면 충북에서 이제 충분히 앞장설 만하다. 그리고 하면 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유리하다. 이런 확고한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교육부와 정부의 적극적인 또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고요. 네네네. 이 고교학점제가 어떻게 보면 그 지금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은 이제 학원에서 그걸 보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개설되는 좀 그 심화 분야에 네. 대한 이제 그런 이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역량을 충실히 준비하고 또 교수님들이나 기타 사기의 전문가들이 거기에 투입이 되면 아이들에게 지적 호기심이나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 선행학습 말하자면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서 아이들이 대학생활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의 폭을 미리 좀 할 수 있게 하고 네네네. 또 선택의 폭도 넓힐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예비 후보님을 빼고 나머지 이제 세 분 예비 후보가 단일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 단일화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이 이제 단일화는 이제 승부에 좋은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방법이 접근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은 선거의 주인은 후보들이 아니고 주권자시죠.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이 주권자가 주기적으로 어떤 희망을 갖고 꿈을 꾸는 시기인데, 기회인데, 유권자들은 사실은 누가 되느냐보다 어떤 정책이나 비전에 꿈을 꿀 거냐 하는 것이 유권자들의 관심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출마한 사람들로서는 뭐 올로원 하스팅의 성자 독식 뭐 게임이니까 어쨌든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기기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단일화는 뭐 정책이나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끼리 하잖아요. 이념이 맞거나. 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뭐 정책적 단일화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정략적 단일화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정말로 꿈을 꿀 수 있도록 정책 대결 중심에 좀 흐름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그 정책 중심 선거를 주도하려고 나왔고요. 상대방들이 이제 당연히 좀 빨리 이제 정책 그 대결 쪽으로 같이 왔으면 좋겠고요. 뭐 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든 간에 저는 도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생각입니다. 네. 그 후보님께서는 이제 출마 선언을 통해서 행복교육으로 충북교육 100년의 미래를 열겠다고 네네네. 이제 밝히셨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행복교육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 행복교육은 8년 전에 네. 지금까지의 교육이 행복을 말하면서도 그것이 뭐 힘들고 어려운 공부를 잘 참고 견딘 베스트 원 넘버 원 아주 그 상위권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뭐 무지갯빛 미래 이런 그 행복 교육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모든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 자체를 즐겨서 학교 생활부터 그 행복한 아이가 돼야 나중에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그 행복의 관점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 방향을 설정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개념 규정한 것을 말씀드리면, 오늘의 배움이 즐거워 내일이 기다려지는 교육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움 과정이 고통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고통을 주는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을 다 드러내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재미있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저절로 잘해지도록 하는 것을 이제 행복교육이라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미래형 자기주도적 그 탐구의 방법하고도 똑같아서 이것이 이제 미래 비전으로 선택을 받은 거고요. 저는 이런 미래 비전을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어떤 방향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세계 교육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어젠더이고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제 1기와 2기 동안에는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보자, 충북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것이 입증이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세계에서도 각 분야의 선진화를 이뤄낸 대한민국이 그 바탕이었던 교육도 이제는 선진국이 될 법하다, 될 수 있다, 될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교육 선진국 되는데 우리 충북이 앞장서 보자. 그래서 우리 충북의 공교육이 세계 공교육의 모범이 되게 해보자. 이런 것이 이제 제 비전이어서 정말로 이제 세계 교육의 100년을 우리 충북에서 한번 전망해보고 앞장서 보자. 이런 이제 비전을 도민들과 함께 꿈을 꾸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예전에 그 후보님께서 저희 그 파워 인터뷰에 좀 나오셨을 때 네네. AI 영재 학교를 네네네.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 네네. 당선되고 나서 네. 각 후보들이 AI 영재 학교를 네. 뭐 여야와 네. 막론하고 다 예, 이렇게 예. 공약으로 좀 내걸었어요. 네네네. 또 그리고 거기에 뭐 카이스트 대학교가 또 온다는 얘기 네네네.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예비 후보님께서 먼저 네, 이 그렇습니다. 영재학교를 계획을 네, 하신 거를 네. 마치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저는 그때 네. 후보님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예. 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따라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착안해서 네. 필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정책 제안을. 아, 대선 시기에 모든 캠프에 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 모든 캠프가 다 받아낸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것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AI 영재고라고 하니까 이게 마치 엘리트 교육, 무슨 특권 교육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뭐 어떤 나라에든 특수 재능아에 대한 영재 교육은 이건 교육 철학과 상관없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부정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미 뭐 정권 어떤 정권이든 간에 영재교육법을 잘 시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영재교육의 그 대상이 수학, 과학, 예술 여기만 이제 예. 해당이 됐었는데 여기에 저는 정보를 넣어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이 ICT 강국이라고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먹거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누릴 수 있겠냐. 이제는 IC를 넘어 AI 강국이 돼야 된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AI 부분은 중국과 미국이 세계 표준을 만들겠다고 하고 네. 있잖아요. 예. 뺏깁니다. 중국은 1년에 5,000명, 일본만 해도 수백 명을 기른다고 하는데 영재를, 예. AI 영재를.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만이라도부터 AI 부분에 관심 있고 재능 있는 아이들을 길러야 된다. 요거를 이제 정책 제안을 해서 된 거예요. 그 이제 그것이 혹시 지사님하고 옥신각신했던 명문고와 뭐 관련되는 또 거기에 무슨 타협 산물이 아니냐? 아닙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명문고나 이런 것은 이제 일반 영재 아이들, 인문 영재 아이들을 상위권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기르는 그런 유형의 학교냐? 그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인문 영재는 따로 기르면 안 된다. 네. 같이 섞어서 차라리 길러야 인문 소양도 이제 정말 지도력이나 미래 이 나라를 이끌고 갈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뭐 명문고 일반 영재고 그거하고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후보님께서 최근 그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정시비율 확대 공약 등에 대한 재검토를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네네.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요? 네. 이제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을 뭐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가장 뭐 후보 시절부터 촘촘하게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네. 특히 이제 당선자가 공약하고 또 지향을 하는 그 인수위의 교육 공약과 정책을 보니까 네. 우리 지방 지역 아이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 특히 이제 수능 정시 비율 확대라든가 예. 또 이제 등급 컷 상향 이런 것은 수도권 강남 아이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제 그 강남 아이들은 그야말로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렇죠. 정시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예. 재수를 해서라도 정시를 통해서 뭐 상위권 대학 가겠다 이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학부모님 지속적으로 너무 좁다 문이 그 문을 넓혀달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지방 아이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아이들에게 불리한 그런 거라든지 또 새 정부에서 돌봄 부분이나 또는 보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감 책임으로 넘기려고 하는 이 기미가 보여요. 예, 예. 이것은 보통 교육을, 특히 지방 보통 교육을 굉장히 위협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도 건의문을 내고 인수위에 이후에도 저희는 그것을 분명히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돌봄 교육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정부에서 그만한 어떤 지원이 뒤따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예, 그거 없이 일방적으로 네네네. 그 뭐 교육청에서 네. 관리 책임져라 하는 거는 조금 네네네.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근데 이제 돌봄이든지 또 보육이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공공성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연하고 올바른 기대와 바람을 갖고 계세요. 네. 요구도 있으시고. 그러면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재원도 넉넉하게 맞춰주고, 그렇죠. 예. 거기 종사하는 전문 인력도 배치하고, 그렇죠.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학교가 맡아주길 바란다. 학교가 제일 믿었다.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 공간에 그 여력을 가지고 다 책임져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교육 예산이 아이들 머릿수로대로만 내려오고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는 시설 운영, 시설이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리고 선생님들이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교육 재정을 드리는 데에는 시설 확충이나 운영 관리나 또는 그 인력 관리나 이거 고정 경비가 들어요. 네. 고정 경비가 드는데 그러면 교육 그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비 이 부분이 아이들이 줄어들면 이 부분이 무슨 여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줄여서 거기에다가 보육도 돌봄 이런 걸 구겨 넣으라고 하면 네. 그 정상적으로 우리 책임 영역인 교육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은 지속적으로 뭐 관련 부처나 정부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최근 들어서인지 그 교육청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일부에서는 뭐 검찰 수사가 좀 약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네. 또 교육청에서는 전혀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그 상대 후보들의 또 이제 비판도 있고,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납품 비리라고 하는 그 워딩, 네. 그것조차도 지금 프레임으로 씌워져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걸 이제 고발한 측에서 붙인 이름이고 네. 또 그걸 받아 쓴 언론에서 마치 기정사실처럼 이렇게 한 건데요. 납품 과정의 뭐 부조리나 비리로 보일 만한 건은 지금 2년이 넘는 수사 속에도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뭐 구속된 업자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런 업자들의 이해 다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제 혹시나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살펴봤는데요. 네. 전국이 똑같은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어서 네. 저희들이 뭐 이문이 어느 만큼 되는지 그 이문을 업자들 간에 어떤 거래를 하는지 또는 거기에 연루된 업자들이 진짜 속된 말로 브로커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공부를 보는 과정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항상 저희는 원칙을 가지고 매뉴얼대로 해라. 무슨 이 특혜나 무슨 뭐를 주지도 말고 그 반대 대가를 받지도 말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의 지금 공직사회의 그 청렴성이 네. 상당히 저는 맑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업무의 공정성은 항상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유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것들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선동 아니냐, 과한 선동 아니냐, 이 공교육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공적 시스템의 어떤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 예.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감께 우리 그 예비 후보님께서 준비한 주요 공약 3가지 정도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정말로 이제 세계 교육, 공교육의 모범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좀 원대한 빅 픽처, 빅 픽처 앞에
자, 그러면 일단 다른 후보님들은 자꾸 학력 그러는데 이 학력은 지금 비유컨대는 지금 이제 재테크 여러 가지 그렇죠. 재테크 네. 시대잖아요. 뭐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얘기하는 시대에 네. 자꾸 저축하기, 저금하기 잘했냐 못했냐. 지금 어느 뭐 경제 정책에도 그걸 가지고 따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학력을 넘어 저는 미래 학력을 기르겠다. 미래 학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업들이 요구하는 미래 핵심 역량들이에요. 네. 단순한 암기력, 그래 이제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기억력 이런 것보다도 네. 비판력과 소통력, 협동력, 창의력 같은 거 네. 그것을 길러달라고 하니 이미 2015 교육과정부터 전체 교육 방향이 그래요. 세계 교육의 추세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래 학력을 기르는데 네. 모범을 만들겠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미래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정책 아젠다 중에 아웃도어 교육이 있습니다. 네. 산업화 시대에는 거의 다 공부라고 하는 게 인도어, 뭐 정독실, 골방, 이 도 닦듯이 그렇게 책만 파고드는 게 공부였잖아요. 이제는 세계 교육의 방향도 지역사회 연계 교육입니다. 네. 학교 울타리를 열고 배움터를 지역사회로 자연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에서 자연을 배우는 그린 아웃도어 교육과 자연에게 배우는 성장 아웃도어 교육, 이거를 세 개의 중요한 좋은 그런 검증된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미래형 교육 아젠다로 내놓을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앞서 모범된.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촉발한 생태 전환 교육. 2050 뭐 탄소 중립 선언에도 있지만 네. 기후 위기라는 말에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환경 친화적인 생태 친화적인 교육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이 지향을 미래 지향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예비 후보님께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청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자식 교육에 바치고자 미래를 걸고자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소망이 가장 모범적이었던 그런 슬로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처럼 이제 충북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을 넘어서 세계 교육의 모범을 만드는 쪽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 혼자 꾸어서는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꾸어주시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좋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아무쪼록 그 충북 교육이 미래 선도적인 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역량 발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병호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